오늘은 일본 언론에 보도된 기사 내용을 번역해 읽어드리며 시작해볼까 합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메이드 인 재팬은 많은 분야에서 더는 통하지 않게 됐다. 이제는 해외에서 일본 가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일본 브랜드가 한 시대를 풍미한 가전 분야에서는 중국의 하이얼이나 그리, 한국의 LG나 삼성이 세계의 주역으로 손꼽힌다. 스마트 스피커로 대표되는 스마트 가전의 분야에서는 앞서 설명한 브랜드와 함께 미국의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샤오미 등이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 명의 소비자로서 해외에 나갔을 때 주위를 의식하고 둘러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메이드 인 재팬의 존재는 희미해져 있는 상황이다. 호텔의 객실에서도 지인의 집에서도 가전 매장에서도 안타깝게도 일본의 가전 메이커의 모습은 이제 거의 볼 수 없다. 싸고 고품질이라 평가받던 일본 제품의 명성은 지금은 완전히 중국이나 한국, 미국의 것이 되어 있다. 또한 일본 제품은 불필요한 기능이 많아 비싼 편, 과잉 품질로 비난받기까지 한다. 주된 페이는 일본의 제품 제조 방식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변하지 못했다라는 점에 있다. 이 기사의 하단에는 일본인들의 댓글이 잔뜩 달렸습니다. 가격을 올리기 위해 불필요한 기능을 붙여 팔려고 했지만 센스 없는 디자인에 이상한 색상만 내서 망해버렸지. 비싼 데다 촌스러운 그게 바로 일본 가전? 일본 가전은 어이없이 비싼 데다 성능도 안 좋다. 국내밖에 보지 못한 경영자가 무능한 거. 어쨌든 비싸. 지금 세계는 품질보다 낮은 가격이 더 중요시되고 있으니까. 소비자가 필요한 기능을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빠져있어. 일본은 아직도 소프트웨어를 경시하고 있으니 세계에서 이기는 건 무리. 비싸서 못 사고 내용물은 중국 스파이웨어. 아직까지 삼성보다 일본 메이커가 더 기술력이 높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 놀라. 한국산이 제일 과 같은 내용의 댓글이 이어졌는데요. 평소에 어떤 이슈든 한국과 비교되는 걸 극도로 싫어하던 일본인들이 이 기사에서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한국 가전에 대한 인식이 좋은 걸까요? 실제로는 어떤지 확인해 보기 위해 시장 조사기관 닐슨이 집계한 아시아 1000대 브랜드 선호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태 지역 주요 국가 14개국을 중심으로 조사한 이 설문조사는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뉴질랜드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결과가 나온 한국 기업은 역시 삼성과 LG입니다. 우선 삼성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14개국 소비자가 뽑은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TV와 청소 가전, 스마트홈 기술 부문에서 1위에 올랐으며 휴대전화와 컴퓨터 태블릿에서는 애플에 뒤진 2위를 차지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14개국 중 11개국에서 삼성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선호도 1, 2위를 다툰 삼성이 일본에서는 43위에 그쳤기 때문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조사 결과가 매출이나 판매량에 맞춰진 것이 아닌 선호도라는 사실입니다. 일본인들은 삼성과 LG를 비롯한 한국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지 않는다로 정리가 되는데요. 실제로 일본은 자국 제품만 선호하는 거로 유명합니다. 특히 가전 시장에서 브랜드 호불호에 따른 매출 격차는 더욱 극심하고요. 시장 점유가 까다로워 해외 가전 업체들에는 일본 시장은 외산 가전 제품의 무덤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특히 전 세계 가전제품 시장에서 일본산이 최고로 여겨지던 시절을 기억하는 일본인들에게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강세가 못마땅한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제품은 싫어 라고 대답한 일본인들의 태도와 달리 일본 내에서 가전제품의 브랜드 점유율을 살펴보면 묘한 점이 눈에 띕니다. 도쿄 아키하바라에 있는 한 매장에서 일본인들이 TV를 구매하기 위해 이곳저곳 둘러봅니다. 소니와 파나소닉 같은 일본 브랜드 매장을 둘러본 한 커플은 LG와 삼성 매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는데요. 여러 매장을 맴돌며 한참 고민하던 커플은 LG의 올레드 TV를 선택합니다. 이 커플이 특이한 일본인들이냐고요? 그에 대한 대답은 일본에서 LG의 올레드 TV 시장 점유율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의 자부심이었던 소니와 파나소닉보다는 낮긴 하지만 2020년 기준 시장 점유율이 3위로 15%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브랜드 후나이, 도시바보다 높을 뿐더러
시장에서 LG 제품을 찾는 일본인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상승세는 올레드 TV뿐만이 아니라 다른 TV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일본 시장에서 한국 기업 LG의 강세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글로벌 가전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서 고배를 마시고 철수했으며 글로벌 TV 시장 1위 기업인 삼성마저도 2007년 TV를 포함한 가전 사업을 일본에서 접었으니까요. 특히 요즘처럼 혐한 기류가 일본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한국 기업의 선전은 놀라울 따름인데요. LG전자 올레드 TV의 작년 일본 매출 규모는 2016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을 정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LG전자의 성공에는 뛰어난 기술력과 일본 현지 문화를 고려한 맞춤형 제품 등 타사와 차별화되는 장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거실이 좁은 편인 일본 가옥 구조에 맞춰 48형 올레드 TV를 선보였는데 전 세계에서 판매된 48형 올레드 TV 가운데 21.5%는 일본에서 팔렸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죠. LG의 성공에 깜짝 놀란 소니와 파나소닉은 뒤늦게 올레드 TV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브랜드 파워로 시장 점유율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언제 순위를 추월당할지 모르는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올레드 TV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LG전자의 매출액과 시장 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것은 자명한데요. 일본에서 올레드 TV 외에 강세를 보이는 또 다른 한국 가전은 바로 스타일러입니다. 사실 스타일러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 곳곳에서 판매가 많이 늘어난 품목 중 하나인데요. 작년 대비 올해 판매량만 해도 5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데다 깐깐하기로 유명한 일본 소비자들의 마음을 훔친 스타일러에는 세탁기의 스팀 기술, 냉장고의 온도 관리 기술, 에어컨의 기류 제어 기술 등과 같은 가전의 핵심 기술이 총 집약되어 있는데요. 제품 개발에만 9년이 걸렸으며 의류 관리기인 스타일러를 최초로 개발한 LG전자가 붙인 이름이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죠. 2011년에 처음 시장에 나왔지만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비운의 제품이기도 한데요. 그로부터 10여 년 후 스타일러는 바쁜 현대인의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에서 스타일러가 이토록 인기인 이유는 바로 일본 특유의 기후에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해마다 계절성 꽃가루 때문에 알레르기 환자가 급증하면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요. 도쿄, 치바 등 수도권 인구의 절반인 2,100만 명이 꽃가루 알레르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한 일본은 여름과 장마철에 습도가 높아 의류가 쉽게 눅눅해져 세탁 횟수가 잦은데 이런 일본 기후의 단점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스타일러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인기일 뿐만 아니라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LG전자가 일본에서 판매한 스타일러는 2017년 대비 무려 2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가정집은 물론이고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에도 도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헨나 호텔의 경우 700여 객실에 스타일러를 들여놨는데 스타일러가 있는 방을 찾아 예약하는 고객들이 있을 정도라고 하죠. 일본에서 인기인 한국 기업의 제품을 살펴보니 공통점이 보입니다. 바로 기존에 시장에 없던 혁신 제품이라는 점인데요.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낸 한국 기업 특유의 철학이 엿보입니다. 이런 도전 정신은 일본 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자존심 때문에 일본 기업의 제품을 사려 했지만 제품 자체가 없어서 혹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기업의 제품이 뛰어나서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인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